소록도 병원에 가짜 한센인이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입원만 하고 나면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광해항과 목포항의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전라남도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포트세일과 선박 안전,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맡게 됩니다. 전남의 크루즈 관광객이 또 끊겼습니다. 여수항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등량만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을 적조 집중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소록도 병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집 걱정, 먹을 것 걱정도 없고 각종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린 이른바 가짜 한센인들이 소록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1916년 설립된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센인 550여 명 가운데 일부가 가짜 한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치료 이력이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록도 병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정부에서 매겨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적당히 납니까? 병원 측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올해 초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환자 9명의 증빙 서류 발급 사실이 불분명했고 이 가운데 3명의 서류는 병원 자치위원회 관계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체가 동일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저희들이 확인이 됐죠.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의로 이제 서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병원 측은 서류 위조 행위에 가담한 전 자치위원장 등 4명을 퇴원시켰지만 환자 9명에 대해서는 실제 한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대로 병원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서류가 좀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입원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서류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퇴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와 고흥 일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등량만에서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여수 해역 곳곳에 적조띠가 넓게 분포된 가운데 곳에 따라 적조경보 수준을 넘긴 밀리리터당 최대 1,700개체의 유해성 적조 생물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남풍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쯤에는 등량만 등 남해 서부 수역에서도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을 적조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방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만 명을 넘었던 전남의 크루즈 관광객이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러다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한 명도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루즈 선박을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이 광야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3년 4만 7천 명, 지난해는 5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규모로 몰려왔던 중국 관광객들이 엔제 등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엔제 영향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던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의 어떠한 침체가 또 하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도내 항만을 경유할 계획이 있는 크루즈 선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칫 올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씨가 꺼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루즈가 금방 그 일정을 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제로보다는 1항차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접촉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전라남도는 우선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중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일본에도 눈길을 돌려 크루즈선사와 여행사의 팸투어를 시작으로 크루즈선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만의 매력을 홍보해 중국만큼의 대규모는 아니지만 관광 목적의 일본인들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수항에 15만 톤급 저반 시설을 갖추고 재시동을 건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항과 목포항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에 신설된 해운물류 전담 조직은 광양항과 목포항의 물동량 창출을 위한 국내외 포트세일과 선박 안전, 국가에서 위임된 녹동 신항과 나로도항 등의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맡게 됩니다. 전남도는 또 이달 안에 해양 항만 활력 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해운물류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일제강점기가 35년입니다. 워낙에 긴 세월이라 그때의 흔적들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고 곳곳에 남아있죠.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도 광주 도심에서 일제의 잔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심공원 한복판에 있는 사찰입니다. 맞배 지붕과 가느다란 기둥, 나무로만 이루어진 창호 등에서 일본식 건축물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식이 분명하죠. 특히 창호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띠살이랄지 뭐 빗살이랄지 또 꽃무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건 창살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한 일본식 창호죠. 광주의 모 사학재단에서 일제강점기 광주에 세워진 신사 건물을 내부만 고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사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국 45년에 면민이고 군민이고 할 것 없이 새스랑, 낫, 곡괭이 들고 제일 먼저 없앤 것이 신사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있어 이게. 일제강점기 신사가 세워졌던 흔적은 광주공원에도 남아있습니다. 지나다니시며 많이 보셨을 광주공원의 이 계단 역시 이 위에 있던 신사에 참배를 하러 올라가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뒀던 겁니다. 근처에는 윤웅열, 이근호 등 친일 인사를 기리는 비석들이 왜군에 무찌른 행주대첩의 주역, 권율장군 비석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반 정도는 몰라죠. 그 내용은 모르죠.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인근에서 잇따라 발견된 동굴들은 일제가 항복하기 이전에 세운 전쟁 시설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루어진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제의 잔재.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주승용 의원이 청소년 해양교육원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해양교육원이 건립되면 박람회장의 임대 또는 매각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부총리는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과 향후 인포마을 공원화 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선상무지개 학교 교육활동을 점검한다며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출발하면서 정작 점검해야 할 선상교육은 점검하지도 못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200여 명이 지난달 28일 선상무지개학교 항해를 떠났습니다. 10박 11일 동안 국제항해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교육활동을 점검한다며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위원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감을 알아야 의원들이 여기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하고 또. 하지만 교통편은 학생들과 달리 항공기. 배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교민 초청 리셉션과 원폭 자료관 등만 동행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도 이상합니다. 공무 국외 여행 경비가 지출됐는데 국외 여비엔 항공료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체류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가냐. 그 우리 얘네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1인당 60만 원에서 70여만 원, 의원들에게 추가로 들어간 선상무지개학교 예산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항공료는 그 의원님들이 부담을 하시고, 숙박료 그 부분은 이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부담을 했어요. 도의원들이 4년 동안 쓸 수 있는 공무 국외 여행 경비는 800만 원이 넘지만 의원들은 항공료만 지출한 채 해외로 떠났습니다. 국내 여비도 이상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도교육청이 준비한 전세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갔는데 모든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교통비가 지급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도의회는 교통비를 개별로 지출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관련 예산을 반납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근 지역 병의원의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 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 환자가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의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눈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망자의 영혼을 달래는 고흥의 전통 무속인 혼마지굿이 남도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보여주는 무속 전통으로 평가받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됐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제27호인 고흥 월포농악의 핵심 상쇄 역할을 하는 72살 진삼화 씨가 보유자로 인정 고시됐습니다. 여수시가 오늘 상원 엔지니어링과 여수 마리나 유스호스텔 등 4개 기업과 178억 원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원 엔지니어링은 율촌 제1산단에 전기 자동 제어 장치 시스템 설치 공장을 신설하고 마리나 유스호스텔은 돌산읍 평사리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직영으로 운영 중인 한옥호텔 오동제를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 입찰을 통해 예정 가격 271억 원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동제는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랑채 본관을 포함한 7개 동 40객실 규모로 전통 혼례청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2년 개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 사업 공모에서 여수 산단이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ICT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수 산단 내 중소기업의 구매나 재고, 인사 등 관련 업무의 IT 활용도를 높이고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18세 이하 팀인 광양제철고가 어제 포항에서 열린 2015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를 2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광양제철고의 최익진이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광양제철고를 우승으로 이끈 김현수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